초콜릿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초콜릿 먹은 다음 우유를 먹으면 되잖아. 그럼 초콜릿 먹을 때 우유를 못 먹잖아. 그럼 우유 먼저 먹어. 그럼 우유 먹을 때 초콜릿 못 먹잖아. 아하, 그럼 초코우유를 먹으면 되겠네. 와우, 넌 천재야. 끄덕끄덕. 근데 따로 먹고 싶을 땐 어떡하지? 미친! 내 일상도 기록하고 내 느낌도 잘 기록하고 싶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분할 일기 쓰기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장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기록 주제를 쓰고 다른 한쪽엔 특별 주제를 쓰는 겁니다. 이분할 일기 작성법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또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법을 통해서 실제의 경험과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권의 노트에 보관하자입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무언가 도움되는 것을 일기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판이나 유용한 정보를 담지도 못하는 이 일기로 우리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2006년 직장에서 주는 업무용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노트를 직접 만들어 일기를 쓰고 있는 조경국 작가는 그의 책 일기 쓰는 법에서 일기 쓰기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그 무엇이 되는 순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독립서점 소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의 주인장이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라이더이자 무엇보다 기록을 사랑하는 그는 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얇은 두께 때문에 큰 기대 없이 샀지만 두께에 비해서 풍성한 내용으로 인해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쭉 다 읽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일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소개가 실려 있는데요. 30대에 시작한 일기를 27년 동안 써온 작가 버지니아 울프,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며 9년간의 피난 생활 속에 가족과 자식을 잃은 고통을 그대로 담은 쇠미록을 만든 오문희, 어느 날 헌책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모를 젊은이의 일기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일기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소개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처럼 느껴지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일기 쓰기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1차 세계대전 군인으로 참전하여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쓴 그의 기록은 서양 근대 철학 역사의 명저로 평가받고 있는 논리 철학 논고가 되었습니다.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양의 글을 그는 전쟁 중에 썼습니다. 평온한 환경에서도 쓰기 힘든 이런 분량의 심오한 책을 그는 어떻게 전쟁 중에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소개한 비트겐슈타인의 일기 쓰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비트겐슈타인은 노트 한 장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일기를 썼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철학적 연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전쟁 속에 겪는 자기 개인의 생생한 경험과 철학자로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연구 과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방식을 이분할 기록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할 기록법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따로 분류해서 기록함으로써 일상의 주제와 나만이 연구하는 특수한 주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의 노트에 담는 방법입니다. 일상 기록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여기까지 듣고 무릎을 탁 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좀 더 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죠. 제가 처음 비트겐슈타인의 이 이분할 기록법을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레이아웃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단순함으로 인해 되게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에는 데일리 리포트 형식의 기록을 쓰고 오른쪽에는 그날 느낀 내 생각과 감정을 적는 것도 가능하겠죠. 학생들에게는 왼쪽엔 자신이 공부한 공부 내용들을 적고 오른쪽엔 자신만의 논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반 기록러들의 경우 자신이 봤던 영화, 책, 미술 작품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왼쪽에 적고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자기만의 감상은 오른쪽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책의 경우 좋은 문장을 필사해 놓고 반대편에는 그 내용이 왜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끌렸는지에 자기 소감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비트겐슈타인처럼 왼쪽엔 자신의 일기를
오른쪽엔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혹은 연구해야 하는 주목하고 있는 자기만의 프로젝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이 2분할 기록법이 우리에게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하루 동안 겪는 외적인 일들과 내적인 일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하루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기로 다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2개의 카테고리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한 분량이죠. 제가 생각한 2분할 기록법의 또 다른 매력은 노트를 또 한 권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일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노트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어딘가 출품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글이나 소설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작품들은 왠지 모르게 일기와는 별도로 다른 노트에 분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물론 나눠 쓰기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같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노트가 한 권 이상 늘어나면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권의 노트에 최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에게 2분할 기록법은 정말 해자스러운 도구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 일기의 소재는 경험이고 이 경험은 사건과 느낌의 결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일기의 소재인 이 경험은 동시다발적이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잘 기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린 이것을 사건과 느낌으로 분류해서 기록해 보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 경험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건과 느낌을 혼용된 상태, 즉 우리가 경험한 그 상태 그대로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기를 다시 훑어보거나 그때 했던 생각과 내가 그때 경험했던 사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고 싶을 경우는 매우 혼재되어 있어서 다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죠.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 그로 인해 내가 느낀 생각과 감정, 이것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기록을 해보면 다시 보기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시간도 단축되고요. 이것은 마치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뇌 구조처럼 2분할 기록법도 좌뇌 방식과 우뇌 방식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왼손으로도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정말 어렵겠네요. 두 가지의 다른 차원을 한 권의 노트에 담는다라는 것은 마치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한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와 굉장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소중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볼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데 이 2분할 기록법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기장의 절반은 일반적 기록 주제를 쓰고 그 반대편에는 자기만의 특별한 특수 주제를 적는 것. 이 2분할 기록법의 장점은 자신이 집중하는 주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내가 경험한 객관적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느낀 느낌을 분리해서 적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한 권의 노트에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기 쓰기를 참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상에 치이고 여유가 없을 때면 일기 쓰기 같은 건 놔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전 요즘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잡고 잘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2분할 기록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도 소개드려 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며 여러분에게 맞으면 사용하시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편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무엇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는 여러분만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하루이니까요. 부디 안과 밖으로 풍부하게 경험하고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